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얻어지는 행복, 바로 웰리스의 앞글자 W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유르베다 일일 스튜디오 슈리베다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 슈리베다의 W 9번째 시간입니다. 만성염증 다스리는 항염증 식품 9가지라는 주제의 기사를 가지고 아유르베다 안경을 끼고 깔 건 까고 좋은 건 칭찬하는 시간. 자, 이런 건강 관련된 기사를 보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은 음식이 주인공입니다. 음식이 갖고 있는 영양소와 성질 등을 토대로 그것을 먹었을 때 인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대과학이라면 아유르베다는 그 음식보다는 먹는 사람의 현재 상태, 소화력, 그리고 질병의 유무 등을 통해서 지금 그 음식이 본인에게 맞는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접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을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몸속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신체 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세포 노화와 변형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해 면역 체계를 교란시킨다. 만성염증은 뇌질환, 암, 심장병, 관절염, 우울증 등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염증을 줄이려면 운동도 필요하지만 평소 식습관도 주의해야 한다. 굉장히 좋은 기사입니다. 제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또는 잘못된 음식의 조합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1시간짜리 그리고 짧은 클립들도 여러 번 업로드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음식에서 기인한 염증이라고 하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음식을 선택할 때 이런 것을 유발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주의 깊게 보고 음식을 선택하시도록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먼저 염증을 일으키는 각종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 항염증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에 앞서 먼저 이런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부터 멀리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특히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등 우리 몸에 나쁜 식품들은 면역체계의 과잉 행동을 초래해 통증과 피로감을 주며 혈관에도 손상을 주기 쉽다. 염증 감소에 도움되는 천연 항염증 식품을 소개한다. 첫 번째, 염증 감소에 좋은 표고버섯. 표고버섯에는 신체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고 감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이 들어있다. 항균성이 강해 암 치료에도 이용된다. 표고버섯의 다당류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으로 인해 생기는 면역 손상을 줄인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표고버섯을 드시고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생표고버섯보다는 말린 건 표고버섯을 드신 경우에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에요. 표고버섯은 이 세슘이라고 하는 것, 방사성 물질을 빨아들이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약간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저희 가족들은 일절 손을 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표고버섯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내가 표고버섯을 챙겨 먹겠다, 항염증을 위해서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 토마토는 염증 감소에 좋은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풍부하다. 열을 가하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마토를 익히면 항염증 특성이 강화된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에 좋고 이래저래 좋다 열거했습니다. 맞아요. 라이코펜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산화제로 좋다까지는 맞습니다만 토마토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가열하는 편이 더 낫고요. 껍질은 굉장히 소화가 불편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토마토의 씨앗은 염증을 유발하는 체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는 굉장히 주의해서 섭취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너무 쉽게 먹죠. 방울토마토 간식으로 드시는 거 최악이고요. 토마토 갈아서 생 토마토 주스 과일로 드시는 것도 소화력에도 염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리를 하는데 껍질이 제거가 된 씨앗을 뺀 상태로 조리를 해서 드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알러지성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토마토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폴리페놀이 풍부한 베리류. 대표적 항산화제이자 항염증제이고
서구식 고칼로리 아침 식사를 할 때도 딸기 주스를 마시면 서구식 식단의 단점을 상쇄한다. 베리류의 과일은 가장 뛰어난 항산화제이자 항염증제, 여기까지 팩트 맞아요. 하지만 아침 식사에다가 딸기 주스를 곁들여 먹는다. 항염증을 위해서. 굉장히 삽질입니다. 아침 식사에 과일을 갈아서 주스를 먹는다. 그것도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다고 한다면 소화력을 아주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습관은 그닥 현명하지 않아요. 특히 딸기를 뭐 갈아서 먹겠다 하실 때는 뭐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함께 갈아서 드셔야 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고 건강에 조금 더 도움되시게 드실 수 있어요. 그냥 제철 딸기를 식후에 과식하지 않는 선에서 따뜻한 녹차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호박. 노화와 염증에 좋은 항산화제인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고 DNA 손상을 주는 유해산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고 폐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맞아요. 호박 좋습니다. 많이 드세요. 다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연어가 나왔습니다. 강력한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하다. 염증을 줄이고 암과 심장질환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연어, 참치, 스워드피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오래 사는 크기가 큰 생선들. 옛날 옛적에는 뭐 이런 얘기가 맞았을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바다 오염, 그것도 이제 가장 심각한 뭐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연어나 참치 등을 주식으로 드시는 분들의 경우 40, 50대가 됐을 때 체내에 중금속이 쌓이는 수치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셔서 연어를 뭐 꾸준히 드신다.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두부. 두부는 뭐 이소플라본과 오메가3 지방산이 있고 염증 수치를 낮추고 도움이 되고요. 맞아요. 두부 좋습니다. 두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주의할 거는 뭐 국산 콩인지 GMO,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이 변형이 된 콩인지 아닌지 체크를 꼭 하시고요. 첨가물이 있나 없나만 체크해서 드시면 두부는 너무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다음, 비타민 K 풍부한 케일. 항염증 효과가 큰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의 하루 권장량 10%가 포함되어 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제안하는 데일리 10이라고 하는 식단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식단법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 데일리 12에서 매일 섭취해야 되는 음식 아이템 중에 하나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크루시페러스라고 하는 이렇게 꽃 모양으로 피어나는 채소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케일, 콜라비 등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시면 폐 건강에도 좋고 항염증에도 좋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다음,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 생선처럼 항염증 효능이 있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가 많고 관절을 매끄럽게 하고 뭐 이래저래 좋다. 맞아요. 데일리 12 식단에 포함된 견과류에서 대표적으로 아몬드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흔히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섭취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하루 견과류 식간에 먹거나 운동 후에 먹거나 이런 식으로 소비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에 포함되도록 하되 구운 아몬드를 섭취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식간에 간식으로 이런 소화하기가 힘든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를 드시는 것은 건강에 좋은 습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비트. 혈압을 낮추며 스태미나를 증강시키는 효능이 있다. 염증을 퇴치하고 베타인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 염증 위험을 감소시킨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뿌리 채소 중에 하나고요. 저도 굉장히 즐겨 먹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쪄서 뜨거운 물에 끓는 물에 쪄가지고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에 소금을 해서 굉장히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다만 비트는 이제 미네랄이 풍부해요. 흙 냄새가 물씬 나죠. 먹었을 때. 이런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 같은 경우에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주 먹었다가는 뭐 결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비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성염증 다스리는 항염증 식품 9가지를 알아봤고요. 이렇게 무턱대고 무작정 따라하시면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유르베다라는 안경이 좋은 점은 이런 식으로 이것이 진짜로 나에게 좋은가 안 좋은가를 판단하는 지혜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슈르베다의 W 9번째 시간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